이번에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바로 여기 중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 창문입니다. 거실 창문도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창틀을 그립니다. 옵셋 45mm, 푸시앤풀로 자 12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문이 4짝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이 4개가 들어가고 그 중에 2개가 서로 대칭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렉탱글 절반까지만요. 이렇게 절반까지만. 그리고 한 번 더요. 절반까지. 자, 이렇게요. 이때 여기가 지금 창문이 여기가 겹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을 자, 왼쪽으로 30m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길 지우면 돼요. 이게 문의 한 짝의 크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지금 중간까지 그렸죠. 얘도 중간까지 그려서 왼쪽으로 30mm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우면 돼요. 이렇게 디귿자를 지우면 여기 문 한 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 요 가운데 선을 이렇게 왼쪽으로 30mm 이동, 그 다음 이렇게 디귿자로 지우면 요게 문 한 짝입니다. 옵셋 자 이렇게 옵셋 60mm 이 위에 지우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매티리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기, 다시 2개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가운데로, 그 다음에 복사, 다시 복사, 다시 한번 또 복사. 어떤가요?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 4개가 다시 뒤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그리고 한 번 더 복사. 그러면 이중문이 되니까 문이 완성이 되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중문입니다. 중문의 경우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이요. 하나 들어가요. 문 하나. 자, 렉탱글 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 방향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그리는 방법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도 돼요. 보시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이즈가 달라요. 이쪽 벽의 위치가 달라요. 여기는 모서리인데 여기는 모서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방향 맞춰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선택하고 옵셋 45mm 지우고, 푸시앤풀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벽면까지, 여기 턱 있는 데 있죠? 여기까지.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위치가 달라요. 요 왼쪽 벽은 딱 맞는데 오른쪽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렇게. 자, 렉탱글 이번엔 딱 절반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문이
30mm 왼쪽으로, 다시 한번 60mm 옵셋, 푸시앤풀 40mm,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유리 질감 주고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이동. 자, 복사. 그러면 자, 어떤가요? 여기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문의 종류가 많겠죠. 그죠? 중문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 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건 설계자 마음입니다.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걸레바지가 요만큼이 없죠. 자, 오픈해서, 자, 걸레바지 두께가 10mm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10mm 더 보내주고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걸레바지가 깨끗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900mm죠. 근데 여기는요 800mm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건 다 900인데 화장실만 800이에요. 보통 우리가 화장실 문은 약간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두 번 만들기 싫으니까 얘를 밀겠습니다. 자, 푸시앤풀로 이렇게 100mm 밀어버리려, 100mm를 밀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푸시앤풀로. 자, 저는 이렇게 100mm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900mm를 먼저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부분의 문 크기가 얼마인가. 네, 다른 데는 다 900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800mm입니다. 그죠? 자, 900mm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문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0이니까 렉탱글, 자, 이렇게요. 220, 40 푸시앤풀. 자, 이렇게요. 이렇게 되게끔 문이 20mm가 나오게끔. 그래서 걸레바지랑 이렇게 딱 일치하게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다시 복사해 볼까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양옆에 인방이 두 개가 그려집니다. 인방, 아니 설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왼쪽 문과 오른쪽 문의 차이점. 이거 문틀이죠. 그죠? 우리 요거 뭐라고 불렀냐면 문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집은 이렇게 문지방이 있고요. 요즘 집은 이렇게 문지방이 없고요. 이해되시죠? 문지방이 있는 집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문지방이 없는 집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안쪽으로 돌려서 렉탱글,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 푸시앤풀 35mm, 트리플 클릭. 아이고야, 다시 큰일 날 뻔했다. 자, 얘 메이크 그룹, 여기도 메이크 그룹.
제가 메이크 그룹 안 했죠. 자, 다시 푸시 앤 풀 35mm, 얘도 메이크 그룹. 그러면 방문까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방문을 열어놔야 돼요. 방문 열어놔야 됩니다. 원점 0도 90도. 저 방향이 아닌데. 원점 0도. 자, 이렇게요.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복사합니다. 자, 이 문은 이쪽으로. 그러면 문이 열린 모습으로 방문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수정해 보도록 하죠. 바로 여기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가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죠. 여기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문이죠. 문이죠. 자, 이동해 보죠. 침범한 거 보이시나요? 자, 푸시 앤 풀로 닫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동. 그러면 자, 어떤가요? 깨끗하게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완성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현관문을 빼고 나머지는 다 완성됐네요. 자, 현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현관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얘네들 그대로 복사해 가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해 갑니다. 복사. 근데 현관문은 조금 더 커요. 로테이트. 자, 보시나요? 여기 문 방향이 더 크다는 거. 보시면은 실제로 보면 한 100mm 정도가 더 크네요. 자, 선택하고 자, 이동하고. 자, 화살표 방향 눌러서 자, 방향 잘 맞추시고요. 보시면 또 위에도 붕 떠 있죠. 밑에도. 자, 함께 선택하고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방문의 위치죠.
얘 위치도 바꾸고. 자, 푸시 앤 풀 하나씩 하나씩 다 키워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키워주는데 이쪽으로 100mm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로테이트 했을 때 제대로 문이 닫히는 거 보이시죠? 전부 다 각 방향별로 해서 다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모습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아이소메트릭은 이렇게 여기가 가장 기본인 거죠. 이걸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재질을 입히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면 UTC-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TC라는 건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영시로 해서 그거보다 빠르냐 느리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영국보다 7시간 느리다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영국보다 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조절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 왼편에 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사실감이 드는 거죠. 그림자가 없으면 사실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죠. 그림자 켜고, 자, 시간은 일로 갑니다.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요. 자, 찾아보실까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그러면 모델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다 찾으셨나요? 다시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메이션, 바로 여기.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오 로케이션이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여기 add 로케이션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걸 쓰지 마시고 그 아래 set manual location이요. 자, 국가, 도시, 그 다음 롱기튜드하고 레티튜드하고, 즉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죠. 자, 바꿔볼까요? 우리나라죠. 코리아. 그 다음에 위치는 몰라요. 그냥 대략 독도라는 건 알아요. 자, 132, 37. 그 우리나라 옛날 노래 중에 독도는 우리 땅인가? 거기 1절인가 2절에 나오죠. 요즘 가사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동경 132, 북위 37, 그리고 독도의 위치가 이렇게 딱 좌표를 찍혀서 나와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위치는 몰라요. 근데 그 노래의 영향 때문에 대략 독도가 여기 있다는 건 알아요.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한동안 이것도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왜 이걸 자꾸 쓰냐. 노래 가사가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썼겠죠. 대략 이렇게 맞추시면 우리나라 시간대랑 맞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시간대가 UTC 플러스 9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에 비해서 대략 9시간 정도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대요. 시간대 1시 30분 오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가 언젠가요? 네, 12시에서 2시. 보통 2시가 제일 높이 뜬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은
대략 12시에서 2시 정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밑에 날짜가 얼마로 돼 있나요? 11월 8일이죠? 네. 이렇게요. 줄라이. 자, 어거스트 8월 1일 정도? 8월 1일이 가장 더운 1년 중에 우리나라는 8월 1일이 가장 덥죠? 그래서 8월 1일 날 휴가 가잖아요. 제일 많이 휴가 가는 때가 8월 1일이죠. 가장 더울 때라 그래요. 그러면 한여름 이렇게 날짜가 맞춰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림자의 농도예요.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아요. 저는 굳이 저건 안 바꿔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여기 당구공 보이시죠? 커서를 갖다 놓으면 에셋 에디터라고 뜹니다. 이 당구공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주전자의 위치도 찾아보세요. 이 주전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렌더라고 뜹니다. 요게 Vlay입니다. 요게 Vlay고 요 앞쪽에 저는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Vlay 오브젝트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Vlay 라이트 갖다 놓고 Vlay 렌더를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갖다 놨어요.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Vlay 라이트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요 항목들이에요. 조명이랑 재질 넣는 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에셋 에디터하고 이 주전자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보시면 주전자 아이콘이 있죠, 그죠? 되게 뜬금없어요. 주전자가 왜 들어갔을까? 인류 역사상 되게 거창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3D 모델링이 바로 이 주전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주전자. 이게 사실 주전자가 아니고 그 티팟이라고 해요. 그 차 따르는 주전자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3D 프로그램들은 얘를 렌더 명령어로 사용합니다. 얘를 누르면 렌더링 돼요. 자,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죠? 완료는 여기 있는 요 회색 아이콘이 요 끝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요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쭉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끝까지 가면 여기가 피니시로 떠요. 이렇게 피니시. 얘가 렌더링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렌더링이 문제예요. 얘는 별거 없잖아요, 그죠? 별거 없으니까 금방 떠요. 이거를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출력하기 위해서. 사진처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고해상도 렌더링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렌더 작업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렌더링 걸면 8시간씩 걸렸었어요. 이 장면 하나 찍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렌더링을 딱 걸고 퇴근해요. 그 다음날 개운하게 푹 자고 개운하게 와서 확인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조금 쉬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지긴 했어요. 시간 자체가. 근데 여전히 렌더링 하면 긴장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자, 이번엔 당구공이요. 여기 에셋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에셋 에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떴나요? Vlay는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이요. 무슨 얘기냐면 꽂으면 실행하는 거. 우리가 플러그라고 하잖아요. 전원을 플러그라고 하잖아요. 플러그인 꽂으면 전원이 공급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스케치업에는 이 Vlay가 없습니다.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근데 스케치업에는 이런 플러그인들이 또 있어요.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플러그인 중에 루비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왜 루비냐면 이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랭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을 만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아래 한글을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랭귀지라고 합니다. 언어, 랭귀지라고 해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스케치업이라든지 오토캐드라든지 혹은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언어가 비주얼C 혹은 C++ 이런 것들이 있어요. C 언어를 주로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리니지 같은 거 있죠. 리니지 너무 옛날 건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것들 다 비주얼C에서 개발합니다. 다 이런 랭귀지에서 개발하는 것들이에요. 휴대폰 어플 있죠. 휴대폰 어플은 뭘로 개발할까요? 자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 자바가 사물 인터넷 사물을 제어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에 보면 뭐 지른밥, 뭐 찬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그게 다 자바로 만든 거예요. 냉장고에 뭐 김치 냉장, 숙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버튼들 다 자바예요. 자동차 타면은 뭐 에코 모드 무슨 모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나오고 다 자동차 같은 거 제어하잖아요. 그게 다 자바예요. 사물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해되시나요? 휴대폰도 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제어하는 앱을 만드는 언어. 이게 이제 그 자바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만들어진 거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C라고 해요. 애플 쪽에서 개발한 언어가 있어요. 오브젝트 C라고 하는 언어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쪽 앱을 만들려면 오브젝트 C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쪽 앱을 만들려면 자바로 개발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건 랭귀지예요. 마찬가지로 루비를 만드는 랭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언어, 랭귀지가 루비입니다. 랭귀지 이름이에요. 루비는 랭귀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루비라는 랭귀지로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 이걸 다 통틀어서 루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플러그인이라는 말이 맞아요. 플러그인인데 이 플러그인을 만드는 랭귀지가 루비예요. 그래서 다 통틀어서 루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얘는 루비가 아니에요. 그냥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면 중간으로 내려가면
화살표가 좌우에 있죠. 왼쪽을 누르면 여기 매트리얼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재질 목록들, V-ray 재질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중간에 건너뛴 것도 있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재질 편집기가 뜹니다. 자,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당구공 보이시죠? 얘가 재질입니다. 얘가 재질이고, 그 다음에 전구 보이시죠? 요거 조명입니다. 여기 선라이트 보이시나요? 요 태양광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여기 보시면 인피니티 플랜 같은 거 많이 써요. 인피니티 플랜이라든지 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합니다. 프록시 같은 거, 프록시 메시 같은 거 종종 써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텍스처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렌더 셋업입니다. 기어 그림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렌더 셋업이에요. 제가 렌더링하는 필수 항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세요. 먼저 엔진입니다. 엔진이 세 가지 엔진이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PU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라고 하는 CPU가 있고, 여기 RTX라고 보이시나요? RTX가 뭐냐면 이렇게 GPU를 이용한 계산입니다. GPU가 뭐냐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픽 카드를 보신 적 있나요? 그래픽 카드에 보시면 그 가운데 CPU 같은 게 하나 박혀 있어요. 그걸 GPU라고 합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데, 얘를 체크하면 CPU 대신에 이 GPU의 성능에 의해서 렌더링 속도가 좌우가 돼요. 그 다음 요 중간에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CPU와 GPU를 둘 다 쓰겠습니다. 그럼 렌더링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요? 얘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저는 CPU를 써요. 한 가지 항목이 CPU에서만 나와요. 딱 한 가지 항목이 CPU에서 나와요. 그래서 CPU 써요, 저는.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라고 되어 있죠. 이거 끕니다. 프로그레시브 렌더라고 합니다.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그레시브 렌더라고 하는데, 순차 렌더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오브젝트 계산하고 조명 계산하고 맵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나가요. 이걸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하게 되면 오른편에 보면 여기 버켓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버켓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렌더링 할 거예요. 얘가 조금 더 빨라요. 프로그레시브 렌더보다 버켓 렌더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끄는 겁니다.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자, 확인. 렌더링 속도는 비슷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네모난 사각형들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 하는 거 보이시죠? 요 네모난 사각형이 버켓입니다. 그리고 네모난 사각형의 개수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 건 8개짜리네요. CPU에 보시면 그 8코어짜리. 제 거는 8코어짜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이 코어의 개수예요. 보통 쿼드 코어죠? 4개. 그죠? 제 컴퓨터는 옥타 코어입니다. 8개짜리. 자,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끝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보시죠. 시간 잠깐 드릴게요. 디노이저는 노이즈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요거 켜주시면 돼요. 이 주로 노이즈가 언제 발생하냐면 빛이 부족할 때 지글지글한 노이즈들이 발생해요. 막 점들이 많이 찍혀 나와요. 그 빛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이 디노이저입니다. 디노이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특별히 손댈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익스포저 밸류라고 돼 있죠.
익스포셔 밸류 값이 카메라의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처음 초보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 오른편에 오토라고 하는 항목 있죠. 얘를 체크해 버리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오토 체크하면 알아서 맞춰줘요. 그럼 완전 자동 카메라가 돼요. 그 다음 뎁스 오브 필드 같은 건 안 쓰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렌더 아웃풋입니다. 출력 결과물의 크기요. 800에 450, 가로 세로 비율은 16대 9 이렇게 돼 있네요. 800에 450 가지고 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나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4 사이즈로 할 거예요. 그럼 A4 사이즈가 297에 210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A4 사이즈로 출력했을 때 사진 같은 사이즈가 나와요. 포토샵에서 A4 사이즈 프린트물 이 도큐멘트를 오픈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더 커요. 3200 얼마 정도 돼요. 가로 사이즈가 3200인가? 네, 그 정도 어디 돼요. 근데 그걸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외워요. A4 사이즈, A3 사이즈, 뭐 A2 사이즈 이런 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운 다음에 뒤에다 공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environment 눌러보시면 여기 GI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GI라는 항목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조명이 여기 있어요. 조명이 여기 있고 사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에서 빛의 입자들이 나오겠죠. 쭉 나온 다음에 그냥 투과해요. 그냥 통과해요. 이해되시나요? 사물은 현실 세계는 어떤가요? 조명이 빛이 여기 있죠. 빛의 입자가 나와서 이 벽에 부딪힌 다음에 튕겨 나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쭉 투과해 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 GI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로, 저렇게 사물을 만나면 이렇게 튕겨나가라고, 그리고 튕겨나가는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바로 GI 값입니다. 이 GI가 켜져야 현실 세계와 똑같은 조명 계산을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리 레이, 얘는 세컨드리 레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드리 레이. 이해되셨나요?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빛의 입자를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그 다음 사물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조명을 세컨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줘 라고 해줘야 사실감 있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오른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다 넘어가고요. 여기 안티 알리아싱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안티 알리아싱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렌더링한 결과물 자체가 되게 조그마한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네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모가 이렇게 빗변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검정색에서 회색에서 약간 이상한 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안티 알리싱이 없으면 여기가 이렇게 다 계단처럼 나와요. 이게 계단처럼 나오는 건데,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니까 사물이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졌을 때 요걸 계산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자 이름들이에요. 이 중에 가장 또렷한 안티알리아싱을 얻는 게 바로 이 캔물롬입니다. 경계가 가장 또렷한 거, 가장 또렷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캔물롬입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우리는? 아이고. 다시 스탑. 800에 450. 랜덤. 한 번은 전체적인 조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렌더링 합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많이 또렷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또렷해집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봐야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이렇게 점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노이즈입니다. 빛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많이 사라진 이유는 조금 아까 봤던 디노이저를 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많이 뚜렷해집니다. 이게 캔물롬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프라이머리를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광원을 추적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3개입니다. 3D 맥스는 4개예요. 그리고 스케치업은 3개입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먼저 장면을 렌더링을 해요. 그리고 광원의 위치를 다시 거꾸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조도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리디언스 맵이고, 브라우트 포스는 아예 렌더링 할 때 광원을 추적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결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렌더링 속도가 빠르냐면 이리디언스 맵이 조금 더 빨라요. 렌더링 속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디언스 맵을 씁니다. 프라이머리 레이로는 이리디언스 맵을 쓰고 세컨드리 레이로는 라이트 캐시를 씁니다.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광원에 입자가 있겠죠. 그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부딪히는 순간 에너지가 이렇게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계산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방식, 그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똥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벽에다 딱 던지면 이 불똥이 이렇게 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때 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그런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부딪히는, 사물에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팍 터질 거죠. 팍 터지잖아요. 그때 조도를 계산하는 거. 이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라이트 캐시가 프라이머리로 올라와 버리면 사물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가, 에너지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퍼지니까 그 조도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그래서 라이트 캐시는 세컨드리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맞추시면 되겠고, 자, 이리디언스 맵을 들어가면, 아니구나. 여기 조절자 보이시나요? 이리디언스 맵 위쪽에 조절자 보이시죠? 얘를 누르게 되면 몇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켜주세요. 앰비언트 어클루전. 앰비언트는 음영이라고 합니다. 음영의 어클루전은 폐색이란 뜻인데, 음영 폐색 그러면 많이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틈새 있죠. 틈새의 그림자를 강조해 주는 것. 그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원래 얘를 끄면 안 보여야 되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투시도할 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얘를 켜놓으면 이런 틈새들이 다 계산돼서 그림자로 표현돼서 경계가 또렷하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기 선택할 거 없어요. 이렇게만 선택하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글지글 하잖아요. 거뭇거뭇하잖아요. 이게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적으로 계산을 해요. 이리디언스 맵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차로 계산하고 2차로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면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조절해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도 여기 유리죠. 유리를 투과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뭐예요? 이 밑에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죠. 오브젝트가 없어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가 인피니티 플랜이에요. 인피니티 플랜이 뭐냐면 무한 평면이요. 얘를 누르고 한번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인피니티 플랜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자, 그림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인피니티 플랜은 이와 같이 그림자를 만들 때,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주전자가 두 개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빈 주전자, 화살표가 들어있는 주전자. 그죠? 여기도 보면 주전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주전자가 렌더 스탑입니다. 렌더 스탑이에요. 얘 누르면 렌더링 딱 종료해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빈 주전자가 있고 왼쪽에 삼각형이 있는 주전자가 있죠. 요거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합니다. 동적 렌더라고 해요. 제가 얘를 눌러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갔어요. 아무 별거 없죠, 그죠? 얘 이렇게 띄워놨어요. 보시면 막 지글지글 하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동적 렌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렌더링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마무리 렌더링 하는 게 아니고 엉성하게 현재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렌더링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렌더링해서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인터랙티브 렌더는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좋기만 한데 끊임없이 렌더링 하잖아요. 끊임없이 렌더링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컴퓨터의 리소스를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작업 속도가 느려지겠죠, 아무래도. 이해되시나요? 메모리가 빨리 닳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렌더 대신에 일반 렌더를 쓰시면 돼요. 인터랙티브 렌더 대신에 그냥 일반 렌더 쓰세요. 그럼 됩니다. 렌더링 한 다음에 여기 디스켓 그림 보이시죠? 얘 누르면 요 렌더링 한 것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요. 내보내기죠. 이 중에 2D 그래픽. 그러면 이와 같이 2D 그래픽 파일로 나갑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2D 그래픽 파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V-Ray가 없는 회사는 요렇게 해서 들고 다녀요. 이걸로 컨펌 보러 다닙니다. 여기에 이제 재질이 들어가면 재질도 고스란히 딱 나가요.
이렇게 해서 컨펌보로 다니세요. V레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렌더링해서 이걸 가지고 컨펌보로 다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나요? 얘하고 얘하고 아무래도 오른쪽 게 조금 더 그럴싸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종 렌더를 해서 들고 다니시는 게 옳아요. 상황이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면 이것만 들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익스포트해서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가구들을 쭉 배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들면 돼요. 다른 하나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오는 방법인 거죠. 오늘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윈도우 메뉴에 보면 3D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자, 눌러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3D 웨어하우스가 바로 사람들이 서로 만든 모델링들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오, 여기 좋네요. 그죠? 자, 눌러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또는 바로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Load this directly into your sketchboard. 다이렉트로 직접 불러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이 모델링이 제 컴퓨터로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방향이 안 맞으니까 로테이트. 컴포넌트 레드. 아니네. 네. 이동하기. 와우, 크네요. 자, 어떤가요? 그럼 거실 다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